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는 물건이 있나요? 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아니면 가고 싶었던 여행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나중에라고 미뤄두신 적은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해보고 싶었던 취미,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생각하셨던 적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늘을 저당 잡히고 살아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는 이유로요. 그런데 오늘 그 패턴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지 조용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단지 물건을 줄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파트 1. 언젠가의 덫. 우리는 왜 현재를 저당 잡히나? 심리학에는 지연 만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즐거움을 참고 나중에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죠. 1960년대 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진행한 이른바 마시멜로 실험은 이 개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연구입니다. 눈앞에 마시멜로를 참은 아이들이 나중에 더 좋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에서는 자제력 하나보다 아이가 자란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 같은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금을 참아야 나중이 좋아진다는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때입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참는 것과 오늘의 삶 전체를 언젠가를 위해 유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그릇이 있는데 손님이 올 때만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낡은 그릇을 씁니다. 좋은 옷이 있는데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다가 결국 체형이 바뀌거나 유행이 지나 입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사두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을 여유가 생기면이라고 생각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언젠가의 덫입니다. 미래에 쓸 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패턴인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언젠가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드물다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완벽한 조건은 실제 삶에서 거의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고 기다림은 또 다른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미니멀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를 위해 쌓아두는 것은 현재의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유예시키는 것이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트 2. 미니멀리즘의 오해. 비움이 목적이 된 순간의 함정. 미니멀리즘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버리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건의 숫자를 줄이는 것, 빈 공간을 만드는 것, 100가지 이하로 소유를 제한하는 것. 이런 기준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삶이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비워놓고 필요한 것도 사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위를 느끼지만 침구를 미니멀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불을 사지 않거나 요리를 즐기지만 도구가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요리를 포기하는 식이죠. 이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킨 상태입니다. 미니멀리즘의 본래 가치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냄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고 지금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하나 줄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비움으로써 지금의 내 삶이 더 나아지는가? 만약 비우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삶을 가볍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을 억누르고 있는가? 파트 3. 똑똑한 미니멀리즘의 기준. 지금 나를 위한 소유. 그렇다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보낼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미니멀리즘의 실용적인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사용하는가 대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옷장 안에 3년째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그 옷은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책장에 꽂혀 있지만 한 페이지도 읽지 않은 책이 5권이 있다면 그 책들 역시 지금의 나에게 어떤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 전문가들이나 미니멀리즘 실천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상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면 실제로 자주 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거의 손이 가지 않는 것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유의 기준은 언젠가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이어야 한다고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볼 때 이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지난 6개월 안에 실제로 사용했는가? 둘째,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실질적인 기쁨이나 편의나 의미를 주는가? 셋째, 없으면 실제로 불편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내라면 그것은 지금의 나를 위한 물건입니다. 반면 3가지 모두에 아니오라고 답한다면 그 물건은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내 공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파트 4. 시간, 돈, 에너지의 미니멀리즘. 물건 너머의 현재 회복. 사실 언젠가에 덧친 물건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경험도 미래를 위해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이 좀 더 빠지면 여행을 가야지. 돈을 더 모으면 그때 배워야지. 애들이 좀 더 크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은퇴하면 그때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실제로 오더라도 그때는 또 다른 조건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보면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성인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위해 오늘을 유보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니멀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위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가능한 작은 버전으로 오늘을 채울 수 있다고요. 해외여행이 어렵다면 당일치기 근교 여행으로, 매일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하루 10분의 산책으로, 악기를 제대로 배울 여건이 안 된다면 유튜브로 한 곡만 따라 쳐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버전의 삶입니다. 완벽한 언젠가를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하지만 지금 존재하는 오늘을 채우는 것. 그것이 시간과 에너지의 미니멀리즘입니다. 파트 5. 균형점 찾기. 미래 대비와 현재 충실 사이. 여기까지 들으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것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즉흥적인 삶과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은 무모한 충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균형점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되 그 준비가 오늘의 삶을 완전히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저축은 하되 남은 생활비 안에서 오늘의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조절하되 가끔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건강한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하되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충분히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는 오늘의 연속이고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미래도 잘 살 수 있다고요. 현재를 지나치게 희생해서 만드는 미래는 정작 도달했을 때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는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삶은 이미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언젠가를 기다리며 유보해 둔 것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좋은 그릇, 아직 입지 않은 새 옷, 3년째 미뤄둔 여행, 배우고 싶었지만 시작을 못한 무언가.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딘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기를, 더 나은 상황이 오기를. 하지만 삶은 완벽한 조건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은 불완전한 오늘 위에서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언젠가를 위해 미뤄두었던 것 중에서 오늘 당장 지금의 나를 위해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오래 아껴두었던 그릇을 오늘 저녁 밥상에 꺼내셔도 됩니다. 미뤄두었던 여행을 아주 작은 버전으로라도 이번 주말에 계획해 보셔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오늘부터 챙겨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되찾은 그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미래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